네,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문을 오늘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김영석 자문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코인 돋보기 시간에서는 주로 이제 코인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 조명해보고 알아가는 시간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가산자산재단의 백서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궁금한 게 가산자산 업계에서 백서가 가지는 의미, 이게 먼저 궁금해요.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가상자산을 또 발행을 하고 또 플랫폼의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 사용자들이 그 플랫폼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매 단계 가지고 가게 될 때에는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코인입니다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업 설명서라든지 그런 제품 설명서 정도로 비교를 해보시면 정말 뭐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상자산은 특히 이 투자와 관련된 상품이기 때문에 뭐 이게 증권형이냐 상품이냐에 대한 문제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 백서 자체가 가지는 의의가 굉장히 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백서가 가상자산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이 백서가 있어야 상장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이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백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건 또 아닙니다. 뭐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백서가 없다 하더라도 상장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고요. 하지만 네. 이 백서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 들어서 이 가상자산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기본적인 요소, 정말 필수 요소, 이 백서마저도 만들지 못할 거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풍조가 이 산업 전체에 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 백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래소에 상장될 어떤 뭐 기본적인 퀄리피케이션이 안 된다라고 좀 할 네. 수가 있겠죠. 네. 이 백서가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가이드라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은 정보 제공이나 이런 예. 부분도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예, 말씀을 해 사실 주셨습니다. 또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투자에 네.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백서가 어디까지나 이 전적으로 코인이 뭐 하는 코인이다. 그리고 이 네.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이 코인은 뭐 이런 코인이고 이런 기능이 있고 앞으로 어떤 뭐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하세요라는 그런 식의 어떤 투자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이 코인 뭐 앞으로 플랫폼이 어떤 마일스톤을 밟아 나갈 것이다. 어떤 로드맵을 밟아 나갈 것이다. 그리고 특징적인 기능으로는 이런 기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 정확하게 실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 투자자가 사실은 그 백서상에 표기된 내용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또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조금 그래도 객관적인 정보 제공, 이 목적이 크지 않을까, 네, 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요즘에 이 가산자산 백서, 거의 이제 사업 계획서,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산자산 초창기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좀 변화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죠?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했었죠. 특히 이 백서라는 게 가상자산 업계에서 최초로 등장한 게 이 비트코인의 백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작성을 했던 그 백서가 가장 최초입니다. 이 네, 그 비트코인에 관한 백서라고 한다면 일단 비트코인이 이 시가총액 1위죠.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코인이고 전 세계적으로 요즘 비트코인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정도로 굉장히 대중화와 그런 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의 백서만 본다 하더라도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백서를 작성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백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요즘과 같은 백서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상은 못했을 겁니다. 네. 많이 좀 어찌 보면 차이점이 굉장히 크죠. 조금은 이제 최초 같은 많이 그 있네요. 최초의 비트코인의 백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기술 설명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플랫폼이 돌아가는지 그 채굴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정말 세세한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전부 다요? 예. 네. 근데 오로지 기술적인 측면만 기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네. 이후에 나온 코인들 있죠.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코인들 또뭐다 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은 다 알트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백서가 또 나와줘야겠죠. 왜 가장 상징적인 비트코인이 백서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따라하다가 생긴 게 이 백서의 문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요즘 들어서 나오는 심지어 이 이더리움까지만 하더라도 백서 자체가 비트코인이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내용적으로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그 구성이 비슷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네. 요즘 나온 어떤 뭐 결제용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한 플랫폼의 코인들 같은 게 계속 발행이 되고 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장도 되고 있고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 정말 이 백서의 의미가 많이 좀 변화했구나.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네.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 했을 때 요즘 백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으로 거의 사업 계획서야 사업 계획서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좀 변화한 점이 뭐 좋다 나쁘다를 가를 수는 없지만 초창기에 예. 비해서 변화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백서의 작성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들었는데 작성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그럼요. 굉장히 네, 어떤 많죠. 부분 포인트를 짚으셔서 보통 하시죠? 이 백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페이지는 또 나와줘야 됩니다. 네, 어느 정도 보통 잡아서 쓰나요? 논문 같이 쓰는 건가요? 거의 논문이랑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서 한 편 작성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정말 미니멈으로 한 달 정도 네.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많은 양, 특히 좀 특징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건 정말 한 70페이지, 80페이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단편 소설 한 권 정도 네, 책 쓰는 한 권 분량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백서 같은 경우에는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뭐 어떤 개요라든지 뭐 목차 이런 걸 뺀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 코인이 왜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왜 필요한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되었고 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이 수익 모델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코인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상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또 가격도 방어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뭐 꾸준한 상승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일단 해당 가격에 구매를 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최대한 좀 막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 자체가 자생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백서상에서도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겠죠. 이 네. 플랫폼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뭐 낼 것이다.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서에는. 뭐 가장 기본적인 어떤 뭐 파트너십이 어떻게 됐고 로드맵이 어떻게 됐고 팀원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건 뺀다 하더라도 일단 이 사업에 관한 것 그리고 플랫폼의 어떤 뭐 작동 원리 그리고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 나아가서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이 토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큰을 거죠? 어떻게 네. 활용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코인이 한 100억 개 정도 있다라고 쳐봐요. 근데 이 100억 개를 전부 다 유통을 시킨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코인의 가격은 방어가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이건 방어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불가능하다. 네. 이 유통량의 전부 100%를 시장에 풀어버렸다라고 했을 때에는 재단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하다못해 뭐 이 법정 화폐, 뭐 원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다 하더라도 이 중앙은행에서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뭐 물가라든지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코인도 똑같다라고 코인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뭐 이렇게 이것만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큰 그림으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서 만만치 않은 일 같아요. 백서를 맞습니다. 작성하는 게. 왜냐면 이 분량도 백서를 잘 작성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네. 백서에 작성된 내용을 100% 전부 다 이행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또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이 코인의 시세들이 정말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변동성에 대한 예측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네, 이 백서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성 요소를 좀 이렇게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구성 요소가 첫 번째가 이 사업 소개, 사업 소개,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가, 목적, 목적,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적용된 기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메인넷을 진행을 하는 코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충분히 서포트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술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네, 그 기술 다음에 내용.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이 사업이 쉽게 말하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 어떤 요소가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 전체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네. 내용이 또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네 번째가 이 토큰을 상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토큰에 아까 말씀드린 디스트리뷰션이랑 또 추가로 되는 게 유시지, 네, 이 토큰을 어떻게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분배와 활용의 문제는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토큰을 예를 들어서 뭐 팀 물량으로 어느 정도를 뭐 보유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팀 물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이 유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활용 네. 방안.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에 얼마를 활용을 하겠다, 뭐 R&D에 얼마를 활용을 하겠다, 파트너십에 얼마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네. 사실은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토큰 디스트리뷰션의 문제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재단이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 플랫폼을 앞으로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쓸 돈이 있는지에 네. 대한 판단을 이 토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 토큰 디스트리뷰션도 안 지켜지는 게 제일 문제긴 해요. 안 지켜지는 게 제일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계획, 어떤 픽처는 그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백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예. 같은데 이 백서의 내용 자체가 사실 좀 귀에 걸면은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는 말이 업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백서를 작성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백서에 기재된 내용이 좀 어느 정도가 과연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백서를 어느 정도 좀 믿고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사실 백서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작성에도 참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 작성을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백서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재단 내부에 있지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이 백서만 가지고 프로젝트 자체를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밖에서 이 백서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전적으로 이 백서만 보고 먼저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도를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요즘엔 어떤 뭐 깃허브라든지 이런 사업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거의 검증의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백서 특히 요즘 발행이 되고 거래소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그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백서에 표기된 내용들이 실제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느냐라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은 좀 많지가 않은 건가요? 대략적으로 지켜지는 경우가 네, 지켜지는 경우 잘 지켜지는 경우가 이루어지는. 사실 이제 뭐 그 자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 이 백서를 원만히 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 어려운. 상황인 것도 한 몫을 네.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재단이 백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할 능력이 없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네. 일단 상장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백서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발행된 코인들이 백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인 백서들을 한번 읽다 보면은 정말 이건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도 있어요. 네. 찾아보면 남의 거를 카피를 했다라든지 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 읽다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 페이지에서 했던 말과 다음 페이지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좀 앞뒤가 안 맞는. 예, 네. 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백서를 사실 충실히 이행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애초에 이행을 할 어떤 의지가 없었다라고 네. 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네, 이 빗썸이나 업비트 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재단의 백서,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특금법 발효 이전에 조금 이제 발행된 중소거래소의 백서 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고도화가 안 된 백서다 하더라도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등의 초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백서를 리뉴얼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이제 백서를 예. 또 그게 그것도 일일 것 같아요. 의무 사항인 건 아니지만 네. 의무 사항인 건 아니지만 백서 같은 경우에 뭐 좀 약간 허술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빗썸이나 업비트에 상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로드맵에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이 빗썸이나 업비트 등의 이 거래소에 상장을 했을 때는 이 코인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네.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하루 이용자라든지 거래 대금이 몇 조 단위를 뭐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거래소가 요구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 좀 이런 부분이 설명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세요. 아니면 새로 고쳐서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단의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는 네. 거거든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고쳐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백서와 중소 거래소에 상장된 백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이 퀄리티 면에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중소 거래소 특히 특금법 이전에 상장을 했었던 코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떤 엄격한 잣대가 없었거든요. 백서에 대해서도. 네. 지금까지도 사실 어떤 백서가 좋은 백서냐 내지는 이 백서가 어떤 형태를 갖추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특히 이 큰 거래소에 상장하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 전문 인력들이 달라붙어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그렇죠. 백서를 어떻게 한 사람이 쓰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고도화를 시켜야만이 이 거래소 입장에서도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거래소 입장에서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이렇게 좀 차이점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백서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계속 해주시고 있는데 이 백서의 내용을 만약에 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 상황에 따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 발생하는 어떤 리스크, 뭐 디메리트 이런 것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그 중소거래소에 상장되었던 백서들이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형 거래소에서도 왕왕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백서 자체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된다라는 것 자체가 재단 운영을 잘 했다라는 네. 뜻이겠죠. 근데 뭐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특히 시장 상황이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단 입장에서도 사실 좀 많이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이 백서의 내용을 이행할 어떤 의지도 없던 그런 재단들이 중소거래소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 거래소에 상장된 그 재단들 같은 경우에는 백서를 사실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디메리트가 없어요. 어떤 페널티라든지 책임져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처벌 규정이 지금 뭐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 백서 내용을 이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처벌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즉 개인적으로도 많이 반대를 하는 일이기도 하고. 왜냐면 네. 어떻게 이 재단이 백서에 쓴 대로 다 이걸 이행을 할 수가 그렇죠. 있겠어요. 그건 정말 네. 어려운 일입니다. 예,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억울한 또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최대한 네. 노력은 했다는 게 전제가 돼야겠죠. 네. 근데 특히 이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스크라든지 디메리트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실상 거래소가 재단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갑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거래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거래소가 코인 하나를 상장을 시켜줬어요. 코인이 우리는 이런 코인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로드맵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한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거래소가 투자자들한테 혹은 거래소 이용자들한테 거짓말을 해버린 그렇죠.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투자자들한테 뭐 여러분 우리가 이 코인을 상장을 할 겁니다. 이 코인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코인을 본다라기보다 이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이다 라는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2017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네.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근데 백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거래소의 부담이 정말 막중해지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해당 코인에 대해서 어떤 뭐 상장 폐지라든지 유의 종목 지정 이런 조치를 네.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정말 이 백서의 정말 그 중요한 한 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도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재단 차원에서는 가장 큰 디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거래소의 어떤 입장도 이제 있고요. 예. 네, 조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백서를 정말 잘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부실한 백서도 판을 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근데 정말 최근에 네.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네. 이 백서 이걸 백서라고 쓴 걸까라고 생각하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이긴 하지만 네. 그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 백서 의뢰가 가끔 들어오기도 하죠. 네네. 들어올 때 기존에 저희가 쓴 백서가 있다. 이걸 보고 참조를 해서 뭐 새롭게 좀 만들어 달라라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백서가 있는데 새로 맡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백서가 정말 형편없이 작성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어떤 의뢰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좀 백서를 접해보면 어려운 용어가 좀 많이 있거나 또 이제 영문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예. 네. 또 이제 다음 질문 조금 이제 여쭤보자면 최근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있는 코인의 숫자가 많이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 백서만 보더라도 향후 유의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 시점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뭐 상장이 되지 않은 코인인데 그 코인의 백서를 보고 이 코인은 어디 상장했다가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불가능하겠죠. 네. 어디까지나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백서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장을 하는 시기의 단계에서는 이 코인의 백서는 이런 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 백서 자체를 확인할 수 있게 업로드를 해줍니다. 거래소 차원에서. 이 백서 자체를 찾는 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없는 일이긴 한데 네네. 찾아서 본다라고 했을 때에
가끔 가다 보면 왜 이렇게 부실하지? 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을 때 중간에 말이 맞지가 않는다. 왜냐면 이 부분이 정말 좀 리스크가 큰 내용이긴 한데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재단 자체의 어떤 영속성이 저해를 당할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플랫폼이라든지 재단 운영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약 예측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게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지난번에 이 테라루나 사태만 본다 하더라도 네. 그때 당시 전문가들은 전부 다 예측을 했거든요. 이 그랬던 것 사업이 같아요. 성공할 맞아요. 수 없는 사업이고 네네. 결국에는 붕괴할 것이다. 음. 이런 예측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네네. 다 예측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 게 백서의 분석과 어떤 플랫폼의 분석 이게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피해야 되는 코인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 그래도 뭔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짝 좀 피할 수 있다, 좀 유의할 수 있다. 그것으로도 좀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런 이 생각은 듭니다. 거래소를 이용을 하고 네. 또 거래소에 실제로 그 자기 자신의 돈을 넣어서 거래를 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백서를 정말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어렵더라고요.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든지 네. 내가 사고자 하는 코인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뭐 트렌드라든지 이런 상황에 맞게 급등하는 코인이 있으면은 이 코인은 뭔데 급등을 하지라는 정도의 어떤 관심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백서를 정말 많이 읽어봐야지만이 그래도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네.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 뭐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예. 의미로 백서도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으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지금 별도로 가산자산 어떤 재단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좀 이른바 김치코인이죠. 김치코인이란 한국산 코인을 좀 지칭해서 표현하는 용어라고 하는데 이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재단들의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자체가 이 가상자산 업계에 있어서는 종주국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달을 이루어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코인을 김치코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기술이 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이런 뭐 코인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 중에 대부분은 정말 허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이 코인은 왜 도대체 발행을 한 거지? 이게 굳이 코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속히 말해서 김치코인이다라고 하는 이 재단들의 사업을 본다라고 하면 약간 좀 뭐 정말 나쁜 말로는 유치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평가하기에도 좀 애매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네. 정말 좋은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뭐 메타버스라든지 어떤 네네. NFT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돼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발전 속도가 빠른 게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땐 정말 건전한 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건전한 코인들의 성장을 좀 많이 뒷받침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게 정말 어려운 이유는 이 나머지 허수에 있는 코인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정말 그쵸. 없어도 될 규제안들이 생겨나게 되고 불필요한 어떤 법적 규제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을 좀 많이 좀 저해시킨다. 발목을 잡는. 네. 잡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가상자산 업계가 조금씩 이제 상승의 조짐을 보이지 않을까 좀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국내 가상자산의 재단들 이 활동들을 살펴보자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굉장히 보시죠?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새롭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장이 또다시 열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이 규제안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겁을 낼 필요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좀 계속해서 쌓아놓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적어도 문제가 생기진 않겠다라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문제로 작용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정말 메리트로 작용을 하게 될지 이것 자체에는 사실 이 내부 개발자라든지 재단의 운영 상태에 따라서 좀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 한번 이제 화면으로 살펴보시고 이어서 2부 시간 이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